시장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고객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동안 서비스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서비스 시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양과 질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는데요. 먼저 제조업이 발전되기 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 대량으로 공장이 들어서기 이전에 제조업은 대부분 가내 수공업에 의존했습니다. 대기업이 생기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네요. 아직도 시골에 가면 가내 수공업의 잔재가 남아있죠. 예를 들면 시골의 막걸리집, 닭집은 운영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지고 있는 상품의 양도 불규칙하며 서비스라는 개념이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년에 한두 번 가는 막걸리집 사장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막걸리를 사러 가면 사장님은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후 3시는 돼야 돼. 그때 와. 요즘 어떤 매장에 들어가도 미소를 띠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과는 매우 상반된 행동이죠. 이처럼 가내 수공업에 의존하던 시기에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조금 전 예를 들었던 막걸리 사장님은 자신과 친한 사람에게 막걸리를 먼저 줄 수도 있고 혹은 막걸리가 완성되는 시점에 오는 사람부터 대충 줄 수도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상품이 귀했기 때문에 물건 구매 행위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가게 모습이었습니다. 서비스라고 말할 만한 것은 막걸리가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느라 2번 방문한 고객에게는 모주 한 잔 정도 권하는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상품의 질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컨디션에 따라 막걸리의 농도나 맛이 그날그날 다를 수 있었죠. 가내 수공업은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들다 보니 상품의 질이 균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이 세워지고 상품을 기계로 찍어내면서 상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즈음부터 대기업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 기업이 공장을 세우면서 상품의 종류 또한 늘어납니다. 경영학 관점에서 보면 물류나 유통도 발전해 예전에는 동네에서 만들어서 파는 막걸리만 마실 수 있었다면 동네 슈퍼에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막걸리 중 고를 수 있게 된 거죠. 이 시점부터 고객에게는 선택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80년 즈음의 화장품 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 B, C 화장품 회사는 서로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고 비슷한 제품을 가진 회사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품을 구입하면 제품보다 더 많은 샘플을 주는 과도한 사은품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사은품을 한가득 받고 서비스로 제공되는 마사지를 받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즈음부터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구전을 통한 상품 홍보에 의존하면서 고객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객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기업의 이윤축으로 이어지려는 경영 전략이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2000년대까지 경영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인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CRM은 1990년대 이후부터 알려진 개념으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일종의 경영 전략입니다. 기업은 CRM을 통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객과의 관계를 향상시켜 장기간 기업의 수익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객을 세분화하고 개발했습니다. 고객의 충성도에 따라 장기 고객, 평생 고객 등으로 구분했으며 수익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친 고객을 VIP 고객, 최우수 고객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도 고객 관계 관리 이론은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기업에서 산출물, 즉 제품을 생산해 제공합니다. 고객은 결과물, 즉 제품을 사용하면서 해당 기업의 프로세스, 즉 서비스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과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의 만족도를 고객 나름의 가치 방정식에 따라 평가하겠죠. 여기에서 feel good을 느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고객 만족의 결과가 나옵니다. 고객 만족은 고객이 다시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바로 기업의 다음 수익성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CRM 이론은 기업으로 하여금 고객 만족은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공식을 제공하게 되죠. 이러한 고객 관계 관리 CRM을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자 베리는 CRM의 마케팅 활동을 3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고객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90년대 화장품 회사에서의 과도한 샘플 제공이 그 예이죠. 베리는 가격 할인도 금전적인 보상에 포함했습니다. 둘째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해 친밀감을 형성시키는 단계입니다. 화장품의 샘플 제공은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일 수 있으나 마사지 제공은 마사지를 받는 시간 동안 고객과의 스킨십과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기술보다는 진심으로 고객을 도와주며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계입니다. 베리의 마케팅 활동에서 둘째, 셋째 항목에서 제시된 친밀감 형성과 진심으로 도와주며를 고객에게 표현하기 위해 이 즈음부터 친절과 웃음을 표현하는 CS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감정노동의 시작이 9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RM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 CRM의 활동 유형을 연구자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의 연구에 따르면 CRM은 고객 획득, 고객 유지, 고객 수익성, 고객 로열티를 향상시키고자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객 행동을 이해하는 전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2006년도에 발표된 고은재의 연구에 따르면 CRM의 활동 유형은 지속적인 고객 관계 관리, 고객 세분화에 따른 우수 고객 대우, 효율적인 고객 관리, 개별화 서비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발표된 양응모의 연구에서는 CRM 활동 유형을 지속적인 접촉 관리, 차별적인 고객 관리, 가시적인 보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09년에 발표된 박선희, 박혜선의 연구에서는 CRM 활동 유형을 할인 관련 정보 제공, 커뮤니케이션, 구매 후 관리, 만족스러운 서비스, 차별 관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리에 등급제를 도입해 차별화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할인 정보나 가시적인 보상을 통해 고객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CRM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경영 전략에 지속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기업의 경영 전략에서 고객 차별화는 VIP 고객, 평생 고객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며 계속되는 금전적인 보상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상에 대해 고객을 학습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IT 기술과 해외 배송 체계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붐을 일으키며 이제 상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확장됩니다. 최근 날씨에 그날의 미세먼지 수준이 포함될 정도로 공기의 오염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되었죠. 미세먼지의 이슈로 과거에는 없었던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국내 제품만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서 구입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공기청정기 하나를 구입하려고 해도 국내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품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몇 종류의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품의 개수는 무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예전에는 PC로 이용하던 인터넷 쇼핑이 장소, 시간, 장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등장합니다. 인터넷 홍수 시대가 열리면서 상품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고 고객의 선택의 폭은 무한대로 확장되었죠. 이처럼 수백 개의 제품을 앞에 두고 고객이 동일한 회사 제품을 반복해서 구입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시대가 열리면서 평생 고객이라는 용어가 의미를 잃게 되고 고객의 흐름을 파악했던 고객 관계 관리는 기업의 경영 전략의 선두에서 차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
CRM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되기 시작하죠. 2009년 서창적의 연구에서 CRM은 고객의 거래 관계에만 중점을 두고 소비 패턴을 기계적으로만 분석해 고객의 경험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고 총체적으로 고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고객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가능하나 고객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파악해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정현의 연구에서 2002년 미국 NCDM의 발표 자료에서 CRM을 채택한 기업 중 62% 이상이 경영 전략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즈음부터 고객 관계 관리의 단점을 보완해 기업이 경영 전략에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고객 경험 관리, CEM, 커스터머 익스피어런스 매니지먼트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든 접점에서 고객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나온 결과를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접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CEM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단순하게 경험을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서 고객의 경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CEM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타나카타치오의 연구에 의하면 CEM에서 경험 가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 의한 감정적 가치를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경험 가치의 구성 요소를 유희적 경험 가치, 경제적 경험 가치, 서비스 경험 가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희적 경험 가치는 소비자는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만족도나 로열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경험 가치는 적정 가격대로 효율적으로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획득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경험 가치는 서비스 효과와 이익을 얻는 데 희생되는 가치에 대한 소비자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CEM은 기존의 고객을 데이터화해 기계적으로 분석하던 CRM 방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CEM은 제품을 고객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타깃 고객층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좀 더 유쾌하고 재미있으면서 합리적으로 다가서려는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 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